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견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힘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고요. 그러니까 쓴 것부터 토해내고 얘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네, 마저 하십시오. 응? 우리 박충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자,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기 좋겠죠? 자, 그렇게 할게요. 그럽시다. 예,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글쎄요, 교섭단체 연설이라고 뭐 교섭단체 대화 대담인가요? 일단 뭐 여기 보면 아니 52시간 예외 얘기한 때는 언제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라. 고성과 야유가 나왔고 국민소환제 도입하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 라고 했더니 또 이재명 대표 지지 않고 아니 뭐 이거 내일 또 여당 대표가 얘기하면 또 그때 또 품격을 지켜달라 뭐 아예 웃으면서 얘기까지 하면서 상실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이 부분이요. 국민소환제 구자룡 변호사님. 국회의원 등이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 얘기는 정적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본인이 아예 국민소환제 1호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저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도입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저거 도입하기 전에 그냥 본인 스스로 의원제에서 물러나는 게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말에 신뢰값이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뭐 어떤 걸 얘기했을 때 뭐 밥 먹듯이 이렇게 뒤집었었거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자신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그러더니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방탄 치려고 했었고 이 국민 소환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카드로 꺼낸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의 비호감도를 먹고 살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이게 지금 끌어내리는 걸 해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내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저렇게 말로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개헌 사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도 탄핵소추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까지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뭐 지자체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빠져 있는 이유가 개헌 사항으로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거로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없는 것인데도 예.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진짜로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완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개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이것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예. 국민들
국민들이 원하면은 일정 정족수만 채워지면은 사유에 상관없이 그냥 파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개딸들에게 쥐어주는 차원에서 쓰이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게 정식으로 도입되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개헌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싫고 예. 자기는 탄핵 정국에 의해 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진행돼야 되는 사항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른바 친한계가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그럼 1호 대상은 당신 아니냐라고 했고 극성 지지자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는 뜻이다. 그 최진봉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일부 의원들 얘기는 지금 여의도 권력도 갖고 있는데 용산 권력까지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국민 소환까지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든다고 입법사항으로 혹은 극성지지 동원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한다고 국민들을 비판하시고 예. 국회가 제대로 일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걸 국민들에게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못한 국회의원들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자리에서 내리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그리고 정치 개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 국민들의 눈에 높이 왔지 않으면 그게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국회의원들에는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안들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친한계 모임에서는 1호 대상 이재명 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면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대표가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도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친한계 모임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면 친한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반대를 해요 그러면?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여야 합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고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은 예.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아마 정치 개혁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무슨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대통령 복귀가 최선이고 그것부터 복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법 뭐 주 52시간 얘기도 했던 미리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 뭐냐면 최근에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뜨겁고 정말 몰입식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반도체만이라도 52시간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냈다가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결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주 4일 근무 국가라고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도 좀 여러 논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뭐 선진국 일부에서 주 4일제 실시를 검토하는 데도 있고 예. 또 일부 업종 또 우리나라에도 일부 업종은 주 4일제 실시를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 52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특히 반도체나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AI만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이 사실은 이 뭐 뭔가 앞서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이유도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인 어떤 그렇지만 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어떤 AI 시대를 맞이해서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들만이라도 정말 주 52시간제를 좀 철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예. 것이 이제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거 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업적이었던 주 52시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AI를 이야기하고 등등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앞서가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따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시장도 작고 자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이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달라고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주 4일제만 지금 덜컥 내놓으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미국의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다 옮겨가고 예. 서로 간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조건 주 4일제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가장 시급한 반도체법도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는 마당에 예. 과연 주 4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허황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먹사니즘 혹은 잘사니즘 30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하자고 했는데 뭐 오늘 국회 본회의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앞서 영상도 만났고 여기 그래픽으로 보셨듯이 고성과 야유가 난무하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었습니다.